안녕하세요. 수필 읽어주는 점주 강경란입니다. 국 옆에서의 편의점. 정말 다양한 국가들의 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외국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살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편의점 하는 덕분이기도 해요. 이분들을 만나면서 다른 나라 분들이라 조금 우리랑 다를까 하는 생각도 하지만 그래도 역시 사람은 똑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분 좋을 때도 있고 또는 불쾌한 일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곳에서의 저의 친절이 애국자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애국이 별건가요? 바로 다른 국가 분들을 만나면서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엮어가는 게 바로 애국이겠죠. 지난번에는 정말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지난 여름인데요. 작년 여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대만 분이셨는데 아침에 갑자기 여자분이 급한 얼굴로 오셔서는 대만 언어로 하니까 제가 잘 사실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이런저런 경황으로 봐서 아마 좀 급해서 실례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남편분이. 그래서 그 남편분이 곤란을 겪고 있는데 옷을 파는 가게를 찾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주변에는 옷 파는 가게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너무 난감해하면서 그 난감한 얼굴로 봐서는 좀 큰 거를 좀 실례를 하신 것 같아서 도저히 아마 화장실 밖으로 나오실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 이렇게 있다가 저희가 이제 매장에 남편 반바지가 하나 더 여분이 있었어요, 다행히. 그래서 이제 생각하다 반바지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됐다고 입으시라고 그래서 드렸는데 너무 그분이 급하신지라 이제 가서 고맙다고 인사를 연거푸하시더니 가져가셨거든요. 이제 음료수랑 다른 걸 사서 이렇게 가져가셨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 둘이 바라보고 그냥 잊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난 후에 작은 소포 하나가 왔어요. 근데 보니 그때 이제 대만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영어와 그 다음에 대만 글로 쓴 작은 엽서에는 고맙다고, 너무나 고마웠다고 전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꼭 대만에 한번 놀러 오면 잘 대접하겠노라고 그런 글들이 쓰여져 있어서 정말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마음으로 돌아오나 싶어서 정말 흐뭇했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그분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떠올릴 때마다 좋은 마음으로 떠올릴까 생각하니 그렇게 이건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정말 장한 일을 했구나 싶었어요. 물론 그렇게 좋은 일화도 있지만 또는 또 중국 분들이 어떤가요? 좀 충전을 할 때 약간 눈속임도 있었던 일도 있었고 때로는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또 기분 언짢은 일도 있었고 그렇지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여행지에서 서로 감사하며 그렇게 지냈던 적이 많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글은 제 달콤한 외상이라는 책 안에서 이방의 고운 마음이라는 외국 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작은 친절이 그분들에게 큰 마음으로 다가가서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정말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요즘 관광객들도 많은데요. 우리 스치면서
지나는 작은 인연이 언제나 큰 사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잘 새기게 되는 그런 국옆에서의 편의점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방의 고운 마음으로 들으시면서 좀 우리야 요즘 글로벌 시대잖아요. 외국 분들과의 관계 또한 잘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의 고운 마음. 딸들이 편의점 마감한다는 건 우리의 꿀같은 휴식 시간이 되는 걸 의미한다. 개점 초기에는 늘 그랬는데 다들 각자의 일로 바쁜 터라 요즘은 마음만 전해받을 때가 많다. 딸 둘이서 마감했을 때 전해 들은 이 얘기는 지금 생각해도 훈훈하다. 추운 겨울이 아니면 이곳은 한국을 만나러 온 이방인들로 북적인다. 그날도 두 딸은 문을 닫으려 하는데 외국 사람 둘이 지친 얼굴로 들어와 치킨과 맥주를 먹을 수 있는 곳을 물었다고 했다. 일요일이면 웬만한 가게는 평상시보다 일찍 문을 닫는 터라 알려줄 만한 데가 없어 둘이 문을 닫고 한참을 같이 가주었단다. 정말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을 때의 행복은 참으로 크다. 특히 여행지에서의 긴장도 녹일 수 있으니 그들은 더 큰 기쁨을 느꼈을 터였다. 연신 고맙다는 말과 미소로 딸들도 뿌듯해하며 돌아와 다시 정리하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헐레벌떡 그들이 뛰어들어오며 손에 들고 온 걸 내밀었는데 온기가 그대로 느껴지는 치킨 한 상자였다. 식기라도 할까봐 두 손 모아들고 뛰어온 거였다. 고맙다며 전해받은 딸들은 오히려 더 고마움을 느낀 순간이었다고 말해주었다. 이곳은 골목이 미로처럼 이어진 곳이 많아 이방인들이 종종 헤매곤 한다. 지도나 앱으로 찾기도 하지만 그들 중에도 길눈이 어두운 사람도 있을 터여서 편의점에 와서 길을 물을 때가 많다. 마음 같아선 데려다주고 싶은데 혼자 있을 땐 어쩔 수도 없고 어느 장벽에 자세히 설명도 못하고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딸들은 젊은이답게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하나 골목길을 설명해 주기에는 역부족이어서 답답한 적이 많다고 했다. 둘이 있을 땐 같이 가서 숙소 앞까지 데려다 준 적도 있었는데 무척 고마워해 더 기분이 좋았다고 해맑게 웃었다. 이렇게 특별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친절을 배운다. 이방인들과 늘 웃으며 대하다 보니 혹 언어가 내 나라 말처럼 들리지 않아도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 하는 태도를 배운다. 조금 부족하면 어떤가? 마음으로, 눈빛으로 그들은 다 느끼고 있으니 괜스레 움츠리지 않아도 된다. 편의점을 하며 정말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과 만났다. 그들은 언제나 웃으며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데 그 환한 웃음에 나도 밝은 마음을 전해받는다. 대부분의 이방인들은 이렇듯 즐겁게 판매돼서 별 문제 없이 웃으며 헤어진다. 그런데 그날 만난 그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저녁 시간 체구가 크고 그리 젊지 않은 서양인이 문을 들어선다. 반갑게 인사하니 본체만 채 도시락이 있는 쪽으로 성큼 다가서더니 한참을 나무가 된 듯 서 있기만 했다. 신중하게 고르려나 보다 하고 서서 기다리니 내 쪽을 힐끔 보더니 걸어와 판매대 위에 올려놓은 건 개별 포장된 사과 3개였다.
바코드를 찍고 모두 3,600원이라 말하니 갑자기 인상을 쓰며 가격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친절히 다시 말하니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날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다른 가게에서는 하나에 1,000원이라고 말했다. 이건 하나에 1,200원이라 다시 말하니 뭐라고 빠르게 중얼거리며 사과 2개를 옆으로 밀면서 하나만 살 것처럼 손짓을 했다. 그러면서 계속 화내는 태도로 날 위협하듯 노려보았다. 영어라도 잘하면 속 시원히 말이라도 하는 건데 영어 공부 열심히 할 걸 후회가 막심했다. 화면의 숫자를 1로 수정하고 억지로 웃으며 나도 쳐다보았더니 사과를 놓아둔 채 그냥 휙 나가버렸다. 안 산 게 문제가 아니라 어찌나 기분이 나쁘던지 외국 사람들의 그 미소가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래도 여전히 많은 외국인과 인사 나누며 편의점에서 그들을 만난다. 짧은 만남이지만 이 미소가 우리의 얼굴이라 믿는 건 과대 포장이 아닐 것이다. 애국은 이렇게 소소한 일상에서 비롯되어지니 우리의 책임이 무한대라 느껴진다. 언어로 소통이 잘 되면 정말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밝은 웃음으로 밀 수밖에 없다. 가끔 고맙게도 회사원들이 통역해줘 그들의 고민을 해결해준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방인들과 마주하며 좋은 마음을 주고받는다. 우리의 맑은 미소로 한국을 찾은 그들의 마음에 추억의 씨앗을 심어주고 싶다. 외국인들과의 만남 늘 소중하게 생각하며 마음을 다해 친절을 베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작은 애국을 실천해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